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자, 미국의 3대 지수는 다음 달 있을 연준의 FOMC 회의를 주목하면서 또다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자, 파월의 입이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게 발표가 된 점도 시장을 위축시킨 것 같습니다. S&P 500 지수가 2.77%나 급락을 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2.55%나 떨어지면서 시장 전체 분위기가 좋지 못했죠. 다음 달 있을 연준의 FOMC 회의를 앞두고 하락과 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22년 만에 등장한 빅스텝, 즉 한 번에 0.5%포인트 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여서 당분간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시장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관망을 하면서 이번 주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의 결과에 따라 시장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IMF 총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조금 더 신속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물가 안정을 회복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물가 안정 없이 경제는 돌아가지 않는다고도 말을 했는데요. 역시 높은 인플레이션이 이 빅스텝의 가장 큰 이유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거죠. 자, 지난 3월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8.5%나 상승을 하면서 1981년 12월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자, 시장은 이 3월이 인플레이션의 정점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3월이 인플레이션의 정점이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다면서 그런 이유로 긴축의 속도를 늦추지는 않겠다고 선언을 한 거죠. 최근에 시장은 불확실성이 커져가면서 떨어져야 할 명분을 찾고 있었는데 파월의 앱이 그 명분을 만들어준 것 같고 이런 흐름이라면 올 한 해 힘든 주식시장이 예상이 됩니다. 작년과 재작년과는 비교도 안 될 그런 변동성이 큰 그러면서 수익은 낮은 그런 장이 예상이 되니까요. 중장기 투자를 함에 있어서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장에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일매일 오르기만 할 수는 없죠. 원래 주식은 정말 어려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종목 선정과 오래 투자할 수 있는 끈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 주 그래도 시장을 반등시킬 주요 일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죠. 바로 오늘인데요. 25일에는 코카콜라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최근에 이런 변동성에도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자, 업계에서는 코카콜라의 주당 순이익을 0.58달러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4분기 0.45달러보다 높은 수치죠. 자, 이익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실적이 발표가 될지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26일에는 시총 2위의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비자, GM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역시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의 실적 발표가 기대가 되고 호실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역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날인 27일에는 메타와 퀄컴, 페이팔 등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자, 메타의 주가가 최근에 정말 많이 빠졌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날인 28일에는 시총 1위의 애플과 아마존, 인텔, 트위터 등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자, 역시 애플의 실적에 따라서 이번 어닝 시즌에서 지수의 방향이 결정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시총 1조 달러가 넘는 기업들의 주가 등락은 충분히 지수를 움직일 만큼의 힘이 있기 때문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과 아마존 등의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정말 중요하고요. 자, 이들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을 날릴 수 있느냐 아니면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지느냐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작년 한 해 동안 개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장지수 펀드인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주가가 오늘도 6.68%나 폭락을 하면서 작년 11월 최고가 대비 47%나 하락을 하면서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죠. 자, 작년 한 해 개인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던 ETF였던 만큼 개인 투자자분들의 상심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락 장세가 이어지는 동안에 손절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중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그래도 꾸준히 모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이번 차이나 전기차 ETF의 하락 배경에는 먼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여파,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에서 코로나 재확산이 커지면서 이 봉쇄 조치가 길어지고 있는 점이 가장 주요한 이유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기업 본연의 가치보다는 역시 외부 요인에 의한 하락이란 말이죠. 자, 오늘로 상하이에 봉쇄령이 내려진 지 28일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중국 경제의 30%를 좌지우지할 만큼 중국 경제의 심장인 상하이가 움직이지 않게 되자 그 여파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중요한 건 언제 다시 풀리게 될지 모른다는 점인데요. 자, 그런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이 기업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 같고 주가 역시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상하이 방역 당국도 하루속히 상하이에 대한 봉쇄 완화를 기대를 한다면서 하지만 완전한 제로 코로나를 달성할 수 있을 때까지 상하이 일대에 대한 인구 이동과 개방은 단계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멈춰버린 상하이의 심장이 다시 뛰기까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차이나 전기차를 비롯한 이 중국 시장의 하락세도 당분간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작년에 중국 정부의 기업 옥죄기로 시작된 이 증시 하락이 코로나 봉쇄 조치로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온 것 같고요. 전기차와 2차 전지의 성장성을 떠나서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불신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게 투자자로서는 더욱 큰 걱정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메타와 이 넷플릭스의 주가 급락에서도 배웠듯이 아무리 좋은 기업도 망할 수가 있고 떨어질 수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차이나 전기차 역시 자신의 포트폴리오에서 일정한 비중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국내 2차 전지에 대한 투자를 계속 말씀드린 것과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 역시 이 분산 투자의 개념이고요. 안정적인 ETF지만 그런 ETF들조차도 섹터별로 혹은 나라별로 또 분산 투자를 해나가는 것이 위험성을 좀 더 낮출 수 있는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달간의 전기차와 2차전지 관련 ETF 수익률을 비교인데요. 자, 코덱스 2차전지 산업이나 타이거 2차전지 테마와 같은 국내 2차전지 관련 ETF들은 10%가 넘는 수익률을 보이면서 상승을 했죠. 반면에 차이나 전기차와 새로 상장된 코덱스 차이나 2차전지 MSCI 같은 경우엔 반대로 10% 넘는 큰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한국과 중국에 적절한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면 이번처럼 중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크게 겪지는 않았을 수도 있는데요. 차이나 전기차 하나에만 올인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그런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언제든 노출될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강조드리는 거고 앞으로의 투자는 그런 점을 참고해서 포트 구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의 봉쇄 조치가 해소되게 되면 또 반대로 그동안 올랐던 국내 2차전지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고 그동안 큰 폭의 주가 하락이 있었던 중국 기업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디까지 추측일 뿐이긴 하지만 현재 전기차의 성장에 따른 2차전지 이 배터리 시장의 동반 성장은 멈추지 않았죠. 특히 지난달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44만 6천 대로 월별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도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발표된 이 각 나라별 내연기관차 퇴출과 전기차로의 완전 전환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은 코로나라는 변수를 한 번 더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 팬데믹 이후 급락했던 주가가 자, 이후에는 급등세를 이어갔듯이 최근 많이 떨어진 중국의 주가 역시 한 번 더 강한 반등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차이나 전기차 ETF는 제 포트의 한 부분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모아갈 생각이고요. 수익률에서 마이너스 폭이 커져가고 있긴 하지만 자, 매도하지 않으면 손실은 실현되지 않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2차전지 배터리의 성장성을 믿고 있고 중국 역시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서의 2차전지에 대한 육성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믿음이고요.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상장지수 펀드, 즉 ETF의 올해 수익률인데요. 지난 4월 12일까지 기준으로 대부분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들 투자하고 계신 ETF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보시면 올해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익률이고 주가의 흐름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게 주식이고요. 이런 변동성과 하락 구간을 잘 이겨낸 사람들만이 또 높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중장기 분산 투자를 강조하는 거고, 단기간의 수익률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나중에 돈을 써야 할 때 그때의 주가만 생각하면서 이런 ETF들을 모아간다면 결국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 1월부터 4월까지의 이 단기 시점만 보지 말고 긴 호흡에서 주가의 흐름을 살펴본다면 또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오곤 합니다. S&P 500 지수의 지나온 차트를 보시면 오른쪽이죠.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자, 떨어지는 혹은 상승하는 한 구간만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최근처럼 이렇게 주가가 부진할 때는 제 영상이나 제 얘기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각자의 판단이고 각자의 선택일 텐데요. 저는 그런 선택이나 판단을 할 때 조금이나마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